내 이름은 후루아시 케이토, 고등학교 3학년이다. 현재 편의점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는데 한 가지 궁금한 점이 있다. 그건 저기 저 허름한 옷을 입고 두리번거리는 여자의 정체이다. 알바 선배의 말에 따르면 근처 공원에서 노숙을 하는 사람이라고 하던데 움직임이 영 수상쩍어서 눈길이 가는 건 어쩔 수 없다. 설마 뭘 훔치려는 건 아니겠지? 그나저나 저 사람 성인이 아니라 중학생 아닌가? 이거 주세요. 어서 오세요. 조그만 과자 하나, 밥을 살 돈이 없나? 뭐 워낙 소심해 보여서 물건을 훔칠 것 같진 않은데. 감사합니다. 이렇게 어린애가 밥도 절대로 못 챙겨 먹더니 세상 참 말세다. 선배가 했던 말이 사실이라면 나보단 나이가 많겠지만 키도 작고 어려 보여서 그런지 자꾸만 어린애처럼 생각하게 된다. 물론 손님한테 직접 이런 얘기는 못하겠지만. 손님? 왜 그러세요? 뭐지? 구급차를 불러야 하나? 배가 너무 고파서 눈이 핑핑 돌아요. 네? 배가 고파서 그런 건가요? 네. 배고파서 쓰러지는 사람은 또 처음 보네.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선배, 죄송한데 잠시만요. 왜 그래? 좀 이르긴 하지만 지금부터 점심시간을 가져도 될까요? 알았어. 계산대는 나한테 맡겨. 그렇게 선배와 교대를 한 나는 도시락을 2개 골라서 계산대로 가져갔다. 2인분이라는 걸 본 선배는 잠시 어리둥절했지만 근처에 앉아있던 여자 노숙자를 보곤 대충 상황을 눈치를 챈 것 같았다. 자, 이거 드세요. 네? 그래도 되나요? 쓰러진 모습을 보고도 그냥 지나치면 발 뻗고 못 잘 것 같아서요. 제가 사는 거예요. 사양하지 말고 드세요. 왜 우세요? 죄송해요. 최근에 뭘 제대로 먹은 적이 없어서 너무 감사해서 저도 모르게 눈물이. 실례가 안 된다면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 여쭤봐도 될까요? 이런 일에 너무 깊게 관여하는 건 좋지 않다. 나도 그렇다는 건 알고 있지만 그녀의 눈물을 보자 물어보지 않을 수가 없었다. 네. 도시락도 사주셨는데 받아먹기만 하고 아무 말도 안 하는 건 염치 없죠. 사실 전 부모님을 일찍이 잃고 조부모님 손에서 자랐어요. 그런데 조부모님께서도 제가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사고로 돌아가셨어요. 역시 나보다 나이가 많구나. 말을 끊어서 죄송한데 유산 같은 건 없었나요? 있었어요. 저는 곧바로 대학을 중퇴했지만 취직할 곳을 찾지 못했고요. 뭐지? 일부러 내가 한 질문에 말을 돌리는 것 같은데. 몇 년 전부터 유행한 감염병 때문에 지금은 취업난이 심하다고 하잖아요. 하지만 물려받은 재산이 있다면 이렇게까지 고생할 이유는 없지 않나요? 말하기 힘든 부분인가요? 당했어요. 네? 사기당했어요. 길거리에서 공경에 처한 사람이 당장 돈이 필요하다고 하길래 돈을 빌려줬거든요. 네? 혹시 아는 사람이었나요? 처음 본 사람이었어요. 실한가? 얼마나 의심이 없는 거야. 그래서 그 돈은 돌려받지 못했어요. 알려준 전화번호로 전화를 해도 연결이 안 되어서. 돌려줄 리가 없지. 작정하고 사기친 건데. 아마 그녀는 무척 좋은 사람일 것이다. 단지 세상 물정을 모르는 탓에 뻔한 사기임에도 속은 거겠지. 아무리 그래도 전 재산을 다 준 건 아니죠? 한 달치 생활비만 남기고 전부 입금해줬어요. 이 사람 글렀다. 세상 물정을 모르는 수준이 아닌데. 그래서 집도 없이 지내는군요. 그걸 어떻게? 아니, 이야기의 흐름을 보면 뻔하지 뭐. 나는 그런 날선 말을 눌러 삼키고 그녀에게 웃어 보였다. 그럼 저희 집으로 오실래요? 네? 집이 없으면 여러모로 힘들 텐데 저희 집에서 취직할 곳을 찾아보는 건 어때요? 어째서 처음 보는 저 같은 사람을? 일단 말씀드리자면 전 부모님과 같이 사니까 안심하셔도 괜찮아요.
이렇게나 세상 물정을 모르는 사람을 그냥 둘 순 없으니까 그렇죠. 그렇게 생각한 나였지만 그 말을 입 밖으로 꺼내진 않았다. 말하는 순간 충격받을 테니까. 힘들 땐 서로 도와야죠. 보고도 못 본 척할 수가 있나요? 하지만 부모님께서 그걸 허락해 주실 리가 없는데. 괜찮아요. 저희 어머니께서는 좋은 분이시거든요. 그리고 저희 집엔 남는 방도 있어요. 그럼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물론이죠. 잘 모르는 사람한테 제대로 확인도 안 하고 바로 따라오네. 역시 지나치게 순진하고 걱정되는 사람이다. 더 나쁜 사람한테 걸려서 이용당하기 전에 그녀를 보호해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후 나는 알바가 끝날 때까지만 기다려달라고 했고 알바가 끝나자마자 곧바로 그녀와 함께 집으로 향했다. 그랬더니 내가 못 살아. 이게 지금 개나 고양이를 주워오는 거랑 같은 일이니? 엄마는 기가 막힌다는 표정으로 나를 쳐다보았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아니 아가씨가 잘못한 건 아니지만 어쨌든 코노미 씨라고 했었나? 우리 집에서 지내도 되니까 먼저 샤워부터 해. 옷은 좀 클 수도 있는데 일단은 내 옷을 빌려줄게. 정말요? 그럼 네가 얼마나 고생을 많이 했을지는 딱 봐도 알겠는걸? 힘들 땐 서로 도와야지. 사양하지 말렴. 정말 감사합니다. 그래 우는 건 나중에 하고 얼른 샤워부터 해. 그렇게 코노미 씨는 엄마의 안내를 받아 욕실로 향했다. 엄마, 미안. 갑자기 무리한 부탁을 했지. 내 말이 그 말이야. 대체 누굴 닮아서 이렇게 오지랖이 넓은 건지. 미안해. 근데 그냥 두고 볼 수가 없었어. 뭐 나도 그 심정은 이해해. 저렇게 낡고 해진 옷을 입고 있는 데다가 머리도 전혀 관리가 안 되어 있고 온몸이 지저분하잖아. 거짓말 하려는 사람이 아니라 정말로 공경에 처한 애라는 게 눈에 보이니까 이번만큼은 그냥 넘어가 줄게. 고마워, 엄마. 고마워할 것 없어. 쟤한테 들어가는 식비는 네가 버는 알바비에서 제할 테니까. 뭐? 왜? 당연하지. 네가 데려온 건데. 그렇게 따지면 할 말은 없지만. 농담이야.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는 거 아니야? 뭐야. 왜 사람을 놀리고 그래. 이 정도 가지고 뭘. 어차피 코노미 씨의 식비랑 생활비는 거의 다 내가 부담할 텐데. 대신에 옷은 네가 좀 사줘라. 쟤한테 있어서 우리는 이제 막 만난 사람이니까 얼른 마음을 터놓게 하는 게 좋잖니. 응, 알았어. 욕실 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오, 깨끗해졌구나. 그럼 이제 미용실 좀 다녀오련? 네? 그렇게 덥수룩한 머리로 지내려면 코노미 씨도 불편하잖아. 아예 시원하게 자르고 와. 하지만 돈이... 괜찮아. 케이터가 내줄 거야. 그러면 너무 죄송한데... 괜찮대도 그러네. 그리고 계속 그런 머리로 다니면 사람들의 시선이 쏠리잖니. 난 자르는 게 더 좋을 것 같은데? 알겠습니다. 그럼 사양한 곳 다녀올게요. 그렇게 나는 코노미 씨를 데리고 밖으로 나갔는데 역시 걷기가 좀 불편한가요? 코노미 씨와 엄마는 체격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옷 사이즈가 맞지 않았다. 그래서 그녀는 걸을 때마다 불편해 보였다. 아마 자칫하면 옷이 흘러내려서 그런 거겠지. 주변 사람들이 보기엔 연약하고 어린 여자애한테 내가 억지로 입힌 것처럼 보이려나? 민폐 끼쳐서 죄송해요. 아니에요. 민폐는 아닌데. 맞다. 머리를 자르고 난 다음에 옷도 좀 사러 갈까요? 그래도 되나요? 안 맞는 옷을 입으면 불편하잖아요. 저랑 같이 가서 사요.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그 길로 우리는 엄마가 평소에 자주 가는 미용실에 들러서 그녀의 머리를 잘랐는데 어떤가요? 엄청난 미인이 모습을 드러냈다. 아니, 진짜 누구세요? 저기... 죄송해요. 잠시 멍 때렸어요. 어떤가요? 엄청 잘 어울려요. 다행이네요. 머리를 잘라본 게 몇 년 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렇게 보니까 진짜 연하로밖에 안 보인다. 그 후론 옷도 쇼핑하러 갔는데 그녀는 어울리는 옷을 입었더니 훨씬 더 귀여워졌다. 농담이 아니라 아이들 못지않게 귀여운 수준이다.
정말 잘 어울려요. 네, 진심으로요. 그래요? 고맙습니다. 그럼 이 옷으로 부탁드릴게요. 기왕 여기까지 온 거 다른 옷도 더 사지 그래요? 네? 왜? 옷이 한 벌밖에 없으면 갈아입을 옷이 없으니까 4벌 정도는 사가요. 하지만 그렇게 다 사주시면 제가 너무 죄송한데. 괜찮아요. 어차피 제가 알바해서 번 돈인데요 뭐. 제 돈을 어떻게 쓰든지 제 맘이죠. 그러니까 코노미 씨 마음에 드는 옷이 있으면 더 골라봐요. 케이토 씨는 너무 좋으신 분이세요. 나도 마냥 좋은 사람인 건 아니지만 그 뒤로도 그녀는 여러 곳의 옷을 입어보곤 최종적으로 위아래 각각 5벌 옷을 구매했다. 덕분에 내 지갑은 가벼워졌지만 그만큼 코노미 씨에게 어울리는 귀여운 옷을 많이 사서 만족스럽다. 오히려 더 많이 사주지 못해서 아쉬운 마음도 들었다. 옷 쇼핑이 끝나고 코노미 씨는 처음 고른 옷으로 갈아입은 뒤 나와 함께 신발을 사러 갔다. 그녀에게 잘 어울리는 신발을 산 우리는 둘이서 사이좋게 집으로 향했다. 그리고 그날 밤 케이토 씨, 무슨 이유에선지 코노미 씨가 내 방으로 찾아왔다. 이 시간에 무슨 일이세요? 그 옆에서 같이 자면 안 될까 싶어서요. 네? 그건 아무래도 좀 그렇죠. 저도 알아요. 근데 자고 일어나면 오늘 있었던 일들이 다 꿈이었을까봐 무서워서. 오늘은 저한테 정말 꿈 같은 하루였어요. 그런데 그 모든 게 사라질까봐 무서워서 혼자선 잠이 안 와요. 아, 그럼 저희 어머니랑 같이 자는 게 더 낫지 않을까요? 코노미 씨도 그게 마음이 편할 텐데. 그 어머니와 단둘이 있으면 제가 아직 좀 서먹해서요. 케이토 씨랑 같이 있는 게 더 나을 것 같아요. 안 되나요? 차려진 밥상도 못 먹는 건 남자의 수치다. 이렇게 먼저 다가와주는 그녀를 밀어낼 만큼 나는 바보가 아니었다. 그것도 그렇고 부탁하는 코노미 씨가 너무 귀엽잖아. 들어오세요. 고맙습니다. 자리를 만든 후 이불을 걷어 올리자 코노미 씨가 기쁘다는 듯 껑총 이불 속으로 뛰어들었다. 말도 안 돼.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귀여울 수가 있단 말인가. 대부분의 남자들은 이런 그녀에게 넘어가지 않을 수 없을 것이다. 뭐랄까, 이러고 있으니까 마음이 편해지네요. 그러게요. 편하다고? 이게 뭘 어떻게 해야 이게 편해지는 건데. 난 전혀 편하지 않아. 심장이 터질 것 같다고. 저는 노숙을 한 이후부턴 제대로 잠을 잔 적이 없어요. 근데 오늘은 편하게 푹 잘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렇다니 다행이네요. 네, 정말로. 반면에 나는 잠이 안 올 것 같지만. 얼마 후 코노미 씨의 편안한 숨소리가 들려왔다. 달콤하게도 잔다. 남자랑 같이 자는 건데 경계심이라는 게 없나? 침대 속에 제 발로 들어온 거면 무슨 일이 생겨도 이상하지 않는데. 물론 나는 코노미 씨의 믿음을 저버리고 싶지 않으니까 아무 짓도 안 하겠지만 결국 나는 이날 긴장한 탓에 거의 잠들지 못했다. 그날 이후 케이토, 중간까지만 같이 가도 되나요? 네? 중간까지라니 학교 가는 길이요? 네. 그녀는 나와 같이 학교에 가고 싶어 하기도 하고 오늘도 같이 자면 안 돼요? 집에 온 이후론 내 방에 눌러앉기도 하며 잘 시간이 되면 베개를 들곤 다시금 내 방으로 찾아오기도 한다. 그러더니 결국엔 야, 저 사람 오늘도 너만 쳐다보고 있는데 언제부터 너한테 스토커가 생겼냐? 아니 아는 사람이에요. 스토커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알바하는 곳까지 따라오곤 한다. 마치 내가 없으면 불안해하는 강아지 같다. 하지만 알바처까지 따라오면 일하는 가게에도 민폐가 되니까 이건 확실히 짚고 넘어가야겠다. 코노미 씨, 일자리 알아보는 건 좀 어때요? 집으로 돌아온 나는 내 방에 눌러 앉은 코노미 씨에게 말을 걸었다. 얼른 취직이 되면 좋겠는데 1차 서류도 좀처럼 붙지를 않아서. 뭐 그럴 수도 있죠. 경력이 없으면 안 뽑는다는 것도 있으니까요. 죄송해요.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었어요. 신경 쓰지 마세요. 하지만 계속 신세를 지고 있는 건 사실이니까요. 그 부분은 예전에도 말했다시피 전혀 걱정하실 필요 없어요. 그것보단 취업을 서두르다가 이상한 악덕 기업에 들어가는 게 더 문제죠.
처음엔 버틸 수 있다고 생각해도 나중엔 견디기가 힘들어지는 순간이 올 테니까요. 아, 취직도 해본 적이 없는 제가 이렇게 말하는 것도 좀 웃기네요. 아니요, 감사해요. 케이토도 그렇고 어머님께서도 저를 항상 걱정해 주셔서 늘 고마워요. 이 집에 오길 정말 잘한 것 같아요. 그래서 더더욱 길게 민폐를 끼치고 싶진 않아요. 그럼 일단은 저랑 같은 편의점에서 일해볼래요? 네? 어째서요? 코노미 씨가 좀 외로워하는 거 아닐까 싶어서요. 눈치채셨군요. 계속 절 따라다니시는 걸 보면 아무래도 그런 것 같더라고요. 같이 일하면 더 이상 외롭진 않을 거 아니에요. 전장님께도 말씀드려봤는데 일하고 싶은 의사가 있으면 뽑아주시겠다고 하셨어요. 절 위해서 그렇게까지 해주신 건가요? 엄밀히 말하자면 코노미 씨만을 위해서 그런 건 아니에요. 저도 코노미 씨랑 같이 일하고 싶다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그랬군요. 그럼 염치 없지만 같이 일하게 해주세요. 네, 좋아요. 그렇게 같은 곳에서 일을 시작하게 된 코노미 씨는 이젠 계속 같이 있을 수 있겠네요. 나와 함께 있는 시간이 더 많아졌다. 이런 상황을 만든 건 다름 아닌 나인데다 귀여우니까 상관은 없지만 그런 나날들을 보내다 보니 케이토, 코노미 씨는 한층 더 어리광쟁이가 되었다. 내가 자꾸만 받아주다 보니까 이렇게 된 거긴 한데 솔직히 연상으로는 안 보인다. 하지만 아무렴 어떤가? 귀여우면 장땡이지. 다만 너희들 사이좋게 지내는 건 좋은데 사귀는 사이인 건 맞니? 우리들끼리는 좋아도 주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 것 같다. 결국 어느 날 엄마가 우리에게 말참견을 했다. 아니, 하지만 관계를 확실하게 하지 않은 우리의 잘못도 있다. 언제까지나 이렇게 빙빙 둘러댈 순 없지. 나는 코노미 씨를 데리고 장소를 옮겼다. 그리고 코노미 씨, 혹시 괜찮으시면 저랑 사귀어 주시겠어요? 저 같은 사람이어도 괜찮겠어요? 전 꼭 코노미 씨랑 사귀고 싶어요. 어리광쟁이인데다가 너무 귀엽잖아요. 그치만 저는 4살이나 많은데요. 그런 건 상관없어요. 나이랑은 관계없이 전 코노미 씨가 좋아요. 그럼 잘 부탁드려요. 네, 저야말로 잘 부탁드려요. 그렇게 우리는 연인 사이가 되었다. 솔직히 차이면 어떡하나 싶었는데 괜히 걱정했던 모양이다. 그리고 1년 후 케이토, 나왔어. 일하느라 힘들었으니까 쓰담쓰담해줘. 코노미 씨는 취직에 성공하고 열심히 일을 하고 있다. 하지만 역시 직장인으로서의 삶은 쉽지 않은 건지 항상 이렇게 집에만 오면 어리광을 부린다. 참고로 나는 대학교에 다니고 있는데 학비는 전부 코노미 씨가 내주고 있다. 지금까지 신세진 것에 대한 보답을 하고 싶다나 이렇게 착실한 모습도 그녀의 매력인 것 같다. 그로부터 4년 뒤 순조롭게 연애를 이어온 우리는 결혼식을 올렸다. 난 결혼식이라든지 웨딩드레스는 포기했었는데 너무 기뻐. 정말 고마워, 케이토. 고마운 건 나야. 코노미 씨랑 만난 게 정말 행운이었던 것 같아. 앞으로도 잘 부탁해. 앞으로도 잘 부탁드려요, 남편씨. 이제 막 사회인이 된 나는 앞으로도 많은 고생을 겪게 될 것이다. 하지만 내 옆에 있는 그녀만큼은 반드시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속으로 맹세했다.